네, 안녕하세요. 저는 젠데스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주제 안에서도 특히 AI, 자동화, 그리고 대화형 고객 서비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아젠다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 오늘날 고객 서비스의 그 도전 과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 자동화, 그리고 대화형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을 한 그런 고객 경험 트렌드를 좀 공유해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젠데스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 그 후에 솔루션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 경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창출시킬 수 있는지 방법적인 부분을 제시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고객 컨택 센터 하면 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이렇게 수화기를 붙들고 있는 그런 고객의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고객을 응대하는데 좀 다소 지쳐 보이는 그런 상담원의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고객 컨택 센터는 상담사와 그리고 고객이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사실상 그 고객과 기업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접점에 놓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식의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로열티를 기업이 확보하기도 하고, 혹은 고객의 이탈률로 인해서 그 기업이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상담사의 미소가 곧 고객의 미소다라고 여겼던 그 과거의 그 서비스 기준과는 달리 지금 고객 서비스의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객 컨택 센터의 담당자들이나 관계자들은 훌륭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고, 또 타 기업과의 차별성을 확보를 하면서 경쟁력까지 갖춰야 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고객 서비스의 도전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살펴보자면 제일 첫 번째로는 고객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했습니다. 고객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기업과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고객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개인 맞춤형 그런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으면서 끊김없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죠. 또 그 다음으로는 시장과 업무 환경에도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피부로 느끼다시피 코로나19는 세상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좀 더 속도를 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인지 요즘에는 그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의 그 업무 방식을 채택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나 또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시장 점유율을 놓고 또 경쟁해야 되는 그런 혁신적인 경쟁사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 내부적으로는 고객 서비스 팀에 대한 그 요구 사항 그리고 기대치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고객 서비스가 예전에는 그냥 애프터 케어 서비스 정도로만 여겼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고객 그 서비스 팀에서도 매출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기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심지어 신기술을 탐색을 해서 혁신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현상 유지만으로 그냥 그 고객 그 서비스 팀을 꾸려간다면 당연히 이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특히 이 CX 리더가 이러한 이 직면 과제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기업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객의 충성도가 이제 일관적이지 않고 굉장히 변덕스럽기 때문에 고객은 단 한 번의 그 나쁜 경험만으로도 그 이탈을 하게 되고요. 또 상담사의 이런 잦은 그 이직률은 그 교체 인력을 다시 확보하고 또다시 교육을 시키는 데까지 그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곧 그 낮은 고객 만족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임시 방편으로 CX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더 큰 비용 손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워크플로우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즘에 기업들이 바라는 그 고객 서비스 부서가 매출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 바람에 있어서도 그런 기회마저도 놓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요 말풍선들은 저희 젠데스크 고객사가 젠데스크를 도입하기 이전에 공통적으로 좀 목소리를 냈던 그런 고민 사항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만약에 우리 회사도 지금 현재 상황상으로나 비용상으로나 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그냥 현재 기존의 레거시 솔루션으로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말풍선들의 내용들이 다 모두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도전 과제들과 고민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고객 경험 트렌드를 통해서 조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젠데스크에서는 그 AI와 자동화 그리고 대화형 서비스 부분에 대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룬 고객 경험 트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21곳의 국가에서 4,600명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그리고 3,6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젠데스크 벤치마크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97,500여 곳 이상의 전 세계 고객사들로부터 본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AI와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더 이상 인위적이지 않고 스마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앞선 세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AI는 고객 서비스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챗봇이 그 어떤 인력보다도 더 빠르고 쉽게 고객의 문의들을 분류를 하게 됐고 또 정규 업무 시간 이외에도 고객을 제일 먼저 응대하는 것은 챗봇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재다능한 이런 챗봇의 기능들은 결국에는 고객들이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를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 중에 61%는 아까 잠시 언급드리긴 했지만 단 한 번의 나쁜 고객 서비스 경험을 기업으로부터 받는다면 미련 없이 등을 돌리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에서 이제 나타난 결과로는 챗봇에 불만을 느끼는 고객들의 대부분이 오히려 챗봇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장애물을 만들거나 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 답을 얻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고 불편감만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직까지도 기업에서는 그 AI 기능의 채택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50% 미만으로 아직까지도 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많은 기업이 이미 AI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과 그 다음에 서비스로 인해서 고객 경험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게 할 것이라는 그 기대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투자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AI와 상담사들의 그 장점들을 모두 다 녹여낸 그런 운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업이 AI의 장점이랑 약점을 모두 다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접근 방식에만 몰두한다면 결국에는 고객 서비스의 나쁜 경험만 안겨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AI와 AI의 그 서비스 잠재력과 그리고 현실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좀 상당한 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정말 스마트한 방식으로 AI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요. 그래서 고객이 전하는 그런 챗봇의 진정한 역할과 가치를 인지하고 그 상담사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유형의 문제에 굳이 챗봇을 등장시켜서 챗봇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끔 억지스러운 플로우를 만들기보다는 일단 문의들을 유형별로 쭉 분류를 한 다음에 이것이 과연 상담사의 개입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 혹은 상담사가 아닌 자동화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담사와 자동화가 모두 개입이 되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자동화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이 AI가 과연 상담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그 고객 경험보다도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제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의 방식이 굉장히 풍부해졌는데요. 뭐 언제 어디서든지 뭐 가족이나 지인들과 대화를 하고 싶을 때에도 모바일로 언제든지 대화를 시작하고 또 중단을 했다가 또 며칠 뒤에 그 끊어진 대화를 다시 이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징 플랫폼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경험을 다 하고 있는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당연히 기업들 역시 그 고객 그 서비스에 대화형 고객 지원 서비스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객이 원하는 대화형 서비스라는 것은 일단 뭐 본인의 전후 사정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담사와 언제 어디서든지 본인이 선호하는 채널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보다 친근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으면서 필요시에는 또 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이 소통의 채널만 늘려놓고 인간적인 터치가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업은 대화에서 소외될 위험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형 고객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일관된 경험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맞는 도구와 기술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고서에서 따르면 기업 중에 65%는 상담사가 여러 채널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해주는 도구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훌륭한 고객 경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이 사용하는 그 모든 채널에서 원활한 대화 환경이 제공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상담사는 모든 채널이 통합된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고객 대화를 처리를 하면서 필요시에는 또 내부 조직과도 유연하게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변화와 고객 요구에 따라서 그 기능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는 효율성이 높아야 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그 통찰력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CS의 전문성과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 성공 사례가 있는 그런 파트너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옴니채널 고객 지원 솔루션인 저희 젠데스크를 지금부터 좀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사를 소개해드리자면요.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고 전 세계 23곳에서 7,000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데스크를 활용해서 고객 지원을 하고 있는 고객사의 수는 17만여 곳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고객들의 그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좀 살펴보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규모의 그 기업들이 B2C 고객, B2B 고객, 그리고 내부 임직원 용도 등등 그 고객 지원이 필요한 모든 접점에서 젠데스크를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젠데스크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구축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ROI 측면에서도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수준의 그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그래서 신뢰성까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가트너에서는 매직 쿼드런트에서 젠데스크를 6년 연속
리더군에 포함시키고 있고, 특히 2020년과 2021년도에는 디지털 고객 서비스 사용 사례 부분에서 기업 랭킹 1위로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 젠데스크의 그 기능적인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그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도 약간 맛보기 형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젠데스크는 끊김없는 대화형 경험을 고객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젠데스크의 메시징은 세션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시간 제약 없이 기기의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끊김없는 대화를 이어서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웹사이트 채팅창에서 채팅을 하다가도 또 모바일로 신속하게 전환을 해서 특히 뭐 평소에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메신저들을 활용을 해서 그 대화를 바로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기업의 홈페이지 안에 채팅창에서 채팅을 하다가 외부로 이동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모바일로 전환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인스타그램이 제가 제일 선호하는 채널이다 하면 인스타그램에서도 기존의 대화 내용을 끊김없이 바로 대화를 하면서 상담원과 채팅을 이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이 대화 내용은 모두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력을 찾을 때에도 채팅창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모두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객이 모바일상에서 이렇게 채팅 위젯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상담사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젠데스크 앤설봇이 먼저 응대를 하면서 이제 고객은 봇이 제공한 그 메뉴들 중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FAQ까지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고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그 경험을 얻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러한 이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시나리오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젠데스크 앤설봇은 단순한 시나리오 봇이 아니라 그 FAQ 기반의 AI 봇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이 시나리오의 흐름대로 단계를 밟다가도 뭐 갑자기 직접 타이핑을 치게 된다고 해서 그 흐름이 끊긴다면 그 내용이 여러 다른 시나리오 단계 중에서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단계로 바로 건너뛸 수가 있고, 설사 매칭되는 그런 단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AI 엔진을 통해서 FAQ에 있는 가장 적절한 문서를 고객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결국에는 항상 원하는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이 앤설봇은 이메일이나 그 웹 양식에 적용을 시키거나 혹은 앞서 잠시 보여드렸던 그런 웹 위젯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계신 슬랙이나 팀즈와 같은 내부 협업 솔루션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고, 또 라인이나 그런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소셜 메신저에서도 고객이 입력한 자연어를 분석하고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기타 다른 채널이 있다라고 하면 앤설봇의 API와 SDK를 통해서 그 봇을 적용을 하고 또 콘텐츠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AQ 문서를 활용하는 봇이기 때문에 뭐 기타 다른 챗봇들처럼 그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거나 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기업이 이미 FAQ 문서를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적용을 해서 오늘부터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17개 이상의 언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국어 고객 지원을 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결국에는 대화형 고객 경험이 좀 더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앤설봇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당연히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이럴 때에는 실제 상담사에게 연결돼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름이랑 뭐 휴대폰 번호 그리고 문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폼도 미리 적용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고객이 상담사와 소통을 할 때에는 상담사가 이미 고객의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옴니 라우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채팅으로 고객의 문의가 유입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미리 설정해 놓은 그 라우팅 규칙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팀에게 그 관련 문의가 할당이 되고, 또 이때에도 상담사의 상태와 그다음에 상담사의 수용 능력을 잘 분석을 해서 그 가장 적합한 그런 전문 상담사에게 고객의 문의가 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담사가 배정을 받은 후에 그 뒷단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상담사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고객 문의를 처리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젠데스크에서 실제 상담사가 활용하는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의 상태가 온라인이면 고객의 문의가 이제 유입이 되고 상담사가 수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고객의 문의는 티켓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상담사 작업 영역 안에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 영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왼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티켓 필드 영역으로 고객의 문의 유형을 빠르게 파악하거나 분류하고 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영역은 이제 기존의 고객이 엔설봇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다가 상담사를 필요로 했는지 그 전 히스토리를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담사는 이 기존 이력을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고객의 응대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과 대화를 할 때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문구를 활용을 해서 신속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과 더불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응대 템플릿, 즉 젠데스크에서는 매크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매크로를 활용을 해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고, 이때에도 저희 AI 봇이 상담사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매크로를 추천해 주기 때문에 상담사는 그 추천된 매크로 중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적절한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가격 정책 안내를 클릭을 한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로우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응대 메시지까지도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상담사는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과 그 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채팅을 하다가도 분명히 이제 서로 소통에 답답함이 있어서 전화가 더 빠르겠다라고 할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젠데스크에서는 바로 다른 전화를 위해서 또 다른 화면으로 접속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화면 안에서 접속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로 바로 해서 전화를 하다가도 통화가 다 끝나고 나면 바로 그 티켓 안에 그 통화된 내용이 바로 남게 되고, 이 전체의 그 고객 지원을 위해서 사용했던 전체의 여정들을 누락됨 없이 다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내부 직원을 호출을 해서 내부 메모를 남길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이드 대화 기능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또 다른 화면으로 또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젠데스크 상담원 자격 영역 안에서 이메일을 보내서 외부 협력사랑 또 소통을 한다든지 슬랙 메시지를 남기든지 혹은 차일드 티켓을 생성을 해서 또 후속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상담원 작업 영역의 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고객 프로필과 함께 기존의 고객이 조회한 페이지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과거의 상호작용이 있었는지를 모두 다 세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지식 창고 기능을 통해서 상담사가 그 고객 응대에 필요한 그런 문서들까지도 참조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매크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엔진이 그 상담사에게 가장 유용한 FAQ나 내부 문서들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의 문서들은 공개 아니면 비공개 등등 해서 그 범위를 다 설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두가 공개할 수 있는 문서라고 하면 단순히 상담사가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링크 버튼을 클릭을 해서 고객에게 대화 도중에 바로 그 URL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일부 그 단락만 복사를 해서 고객 대화에 활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REST API를 통해서 기관계 시스템을 연동을 하거나 또 지라나 줌과 같이 저희 젠데스크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1200개 이상의 앱들 중에서 가장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의 앱들만 또 찾아서 쉽게 다운로드 받고 바로바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자들의 입장에서 또 보시면 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대시보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상담사가 지금 현재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상담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정 상담사가 어떠한 문제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매니징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통합된 대시보드를 통해서 각 채널별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설봇의 시나리오 플로우에 대한 통계나 그다음에 인터랙션, 그리고 실제로 해결된 문의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AI 활용에 대한 분석도 하면서 그리고 보다 최적화된 플로우를 만들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고요. 또 각 채널별로 유입된 고객의 문의들을 모두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인사이트를 젠데스크로부터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문의들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젠데스크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문의 채널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문의 채널로 선택해서 상담사와 소통할 수 있고,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통합된 화면에서 그 고객과 보다 전문적인 그런 소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 입장에서는 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그런 통계적인 부분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 센터가 만약에 AI와 자동화 그리고 대화형 기반의 고객 서비스를 원한다라고 하셔서 그 대안책으로 젠데스크를 활용을 하신다면 고객 경험 트렌드에 가장 걸맞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